자, 이번에는 우리가 regularization을 수행할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 비용 함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비용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직관을 얻기 위한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.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이즈 대 프라이스로 주어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, 이 데이터를 쿼드레틱 펑션, 즉 2차 함수로 우리가 피팅하면은 그런대로 그럴싸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just right라는 그 하이퍼세시스의 그 정확도를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서드 오더 그리고 포스 오더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하이퍼세시스가 이 훈련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위글리한 그러한 모양으로 이 데이터를 피팅하면서 거의 모든 그러한 데이터에 잘 적합한 그러한 하이퍼세시스 결과를 얻을 건데, 하지만 이게 바로 오버피팅 됐다는 과적합 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. 자, 그런데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하이퍼세시스는 세컨드 오더까지였는데, 지금 보면은 오버피팅 된 경우에는 서드 오더 그리고 포스 오더, 이 하이 오더 텀이 들어감으로써 그 하이퍼세시스의 오버피팅이라는 그러한 그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. 그러면은 이 서드 오더를 우리가 값과 또는 포스 오더의 입력 값을 우리가 크기를 정하는 이 세타 3와 세타 4를 조금 벌칙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스트 함수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즉 벌칙을 가하기 위해서 그 벌칙이라는 것은 뭐냐면, 원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코스트 함수,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측된 값 빼기 그 실제의 아웃풋 출력값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얻은 후에 제곱한 다음에 그 평균 내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러한 그 소위 코스트 함수였었잖아요. 그런데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데 추가적으로 이 세타 3의 제곱과 세타 4의 제곱항을 넣고 그것을 굉장히 큰 수를 곱해줘서 이 세타 3와 세타 4 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든 간에 그 영향이 이 전체 코스트 함수, 즉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 코스트 함수에 큰 영향을 주겠죠. 그리고 이 전체 코스트 함수의 크기를 우리가 그 최소화시키는 세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 전체 코스트 함수가 값이 최소화되려면 요 세타 3와 세타 4로 주어지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. 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타 3가 0이거나 세타 4가 0인 값에 도달하면은 이 전체 코스트 함수의 크기 자체도 같이 작아질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,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하이퍼세시스의 고차항인 세타 3의 고차항이 곱해지는 파라미터인 세타 3와 세타 4를 작게 만들어주는 하이퍼세시스 결과를 찾으므로 이 고차항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앞에 거와 또 다른 그러한 그 형식의 우리가 피팅이 얻어질 텐데, 즉 세타 3하고 세타 4가 거의 작아지니까 우리가 이 함수가 약간의 위글리성은 보이나 그렇다고 심각한 위글리성은 보이지 않고,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세컨드 오더만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, 똑같지는 않겠죠, 그러한 피팅이 일어나서 원하는 그 just right 하다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그 피팅 결과를 우리가 그 얻게 될 거를 그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와 같은 regularization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래서 regula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라미터들, 주로 세타 1 이상 되는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되는 것들이 가능하면 작은 값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타 0 부분만
오히려 살아남게 되는 거죠. 그죠?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. 그 세타 1은 굉장히 작아지고 세타 2도 작아지고 이거를 콤마를 표시해야겠네요. 세타 2도 작아지고 등등. 그렇게 되면은 그 가설 자체가 가능하면 단순한 즉 그 심플한 그러한 그 하이퍼세시스를 가정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적합될 경향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 시작은 그 하이오더 폴리노미얼에 곱해지는 그러니까 고차항에 곱해지는 세타 값을 좀 더 그 벌칙을 많이 가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파라메타들의 그 크기를 크지 않게 가능하면 작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확장 되는 개념 자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구현해 보고 그리고 실습을 해 보면 그 결과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하우징 죄송합니다.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우리가 피처를 다양하게 집 크기뿐만 아니라 그 집 크기, 방해 개수 등등등에서 뭐 x sub 100 그 100가지의 피처를 가지고서 피팅한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피처의 개수 그 소위 파라메터의 개수는 역시 같은 개수인 100개의 파라메터를 구해야 되겠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regularization을 formulation을 하려면 그 cost 함수 j of theta를 regularization 항이 포함되도록 즉 기존의 cost를 나타내는 그 항이 즉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이퍼세시스의 결과와 예측되는 결과값의 그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내 주는 거였잖아요.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그 플러스 이와 같이 우리가 람다 곱하기 세타 j의 제곱 j는 이게 j를 표해야 됩니다.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그 소위 모든 j의 파라미터 여기서 보통 그 통상적인 그러한 그 우리가 그 상례는 세타 제로는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.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요. 세타 1부터 그 마지막 파라메타까지 그 모든 파라메타의 제곱 이 파라메터 자리 그 값 자체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곱을 한 거를 다 더한 그러한 파라메타 그 값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을 구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. 근데 코스트 펑션에 보면은 1/2m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훈련 자료의 그 개수를 그 평균 내기 위한 그러한 요 파라메터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다가만 곱하기도 하고요. 때때로는 그냥 전체 이 regularization 텀을 포함한 것에 곱해지기도 합니다.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전체에다가 스케일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1/2m이 여기를 포함하든 안 하든 전체적인 소위 코스트 함수에서 이 세타 제곱이 갖는 영향력의 그 크기 변동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그 차이는 없는 포뮬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j of 세타 미니마이즈 세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세타 제로와 세타 1과 세타 n까지 얻어지는데 이 대부분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의 값들은 가능하면 작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얻게 되는 세타 제로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니까 뭐 단순한 컨스턴스 함수 형태가 되겠죠.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면 그와 같은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더 단순한 결과를 우리가 항상 얻게 되는 방향으로 이 코스트 함수를 정의해 줌으로써 이 regularization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정규화 그리고 regularization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formulation을 좀 더 정식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비용함수 j of theta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. 즉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언급했듯이 그 오차의 제곱의 그 평균값에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거는 요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요 앞에 곱해지는 그 람다 값은 아직 소개된 적은 없지만 이거를 regularization
파라메타라고 우리가 보통 그 명명합니다. 즉, 이 regularization 파라메타를 람다라고 부르는 값인데, 이 람다의 값이 크면은 가능하면 그 regularization을 강조하고, 이 람다 값이 작으면 이 regularization을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식으로 그 영향을 받겠죠. 그래서 이 regularization이 없는, 즉 람다가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세타를 구하게 돼서 그 세타 함수를 그려보면 regularization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high order 폴리노미얼이 포함된 그런 것처럼 모든 피처가 포함됐을 때는 이와 같은 양상을 띠다가 이와 같은 regularization 텀이 포함된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그러한 그 소위 최적화 문제를 풀면 이와 같이 더 일반화된 그러한 피팅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정교화된 선형회기의 그 비용 함수가 이와 같이 J of 세타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. 그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람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위 regularization 파라메타가 아주 지극히 큰 값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람다를 10의 10승 아주 엄청나게 큰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먼저 이 데이터 피팅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. 이와 같이 그 하우스 프라이스를 사이즈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피팅할 때 이 4차 함수로 우리가 피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런데 이 람다 파트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지금 이 세타1, 세타2, 세타3, 세타4 값에 어떠한 값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 람다가 10의 10승 정도면 이 항이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도 큰 겁니다. 이 전체 에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게 되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 뭐냐면 세타1도 0의 값이 돼야 되고 세타2도 0의 값이 돼야 되고 세타3도 0의 값에 돼야 되고 세타4 값도 0의 값에 가까운 그러한 그 양상을 보여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건 세타 제로 하나만 얻어질 거고요. 세타 제로 하나만 가장 잘 피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? 지금 이 데이터를 피팅하는 그 컨스턴트한 값이 h 오브 그 x로 주어지니까 요 세타1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를 지나는 수평선 여기가 세타 제로가 되겠죠. 이것이 h 오브 그 x의 형태가 될 텐데 이와 같은 그 답을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. 즉 언더피팅이 일어난 겁니다. 언더피팅, 소위 미적합. 그렇지만은 때때로 이와 같이 높은 값을 쓰더라도 알고리즘 자체가 작동이 멈추진 않습니다. 잘 작동돼요. 크게 설정한다고 해도 그 알고리즘이 그 브레이크다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얘는 과적합을 제거했다기보다는 그냥 미적합으로 우리가 그 수렴시키는 그러한 그 우리의 원래 목적에 미치지 않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또 나타나게도 됩니다.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도 잘 맞지 않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 람다 값, 즉 그 우리가 그 정규화하는 데 사용되는 요 정규화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어떻게 적절하게 구하는지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적합도 우리가 피하면서 그리고 과적합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